오면 할라 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제 명제, RPM으로 유형별로 한 문제씩 쭉 풀어주겠습니다. 명제라는 것은 결국 참과 거짓이 명백하게 판단되는 것을 우리는 명제라고 했었고, 그거와 구별되는 그 조건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케바케라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리 판단이 되는 것이 조건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라는 단원을 배우지만 실제 주인공은 얘였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한 놈짜리 명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보다 한 놈짜리 명제나 한 놈짜리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두 놈짜리의 어떤 논리 구조를 살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다는 거지. 지난 시간 개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하고, 전제 조건.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아니라는 거야. 조건이란 거야. 이 조건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요 결론 조건이 참이 되는가. 얘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였고 우리의 목적은 얘였다는 거지. 그래서 명제 단원에서 주인공은 어찌 말하면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였다는 거지. x가 2의 배수이면 x는 바꾸겠습니다.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이런 예시를 놓고 봤을 때 얘가 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고 싶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명제라는 단어를 배우기 전에도 요거는 참인지 아닌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 상식선에서. 4의 배수들은 4, 8, 12, 16, 2의 배수구나. 얘네들 2의 배수 맞는데? 4, 8, 12, 16 다 2의 배수 맞네? 얘가 맞는 말이네. 우리가 논리적으로 명제를 안 배웠어도 얘가 참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조금 더 기교적으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되게 어려운 논리 구조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서 어떤 기교를 하나 배웠다는 거지. 상식선이 아니라 어떤 명제 단원에서 배우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되게 중요한 기교 하나로서 진리집합으로서 판단을 했었다. 정확하게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그러니까 요 놈을 참이 되게끔 하는 그 진리집합과 요 놈을 참이 되게끔 하는 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된다면 얘가 참이 됐었다는 거지. 얘가 참이 됐었다. 그래서 얘의 진리집합을 구해봤더니 4의 배수는 4, 8, 12, 16 쭉쭉쭉 가는 무한집합이네. 그 다음에 2의 배수는 2, 4, 6, 8, 10, 12 쭉쭉 가는 무한집합이네. 그리고 이 진리집합 간의 관계를 봤더니 얘가 포함되네. 이게 명제였다는 거지. 명제의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었다. 어떻게? 방금도 봤듯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서 우리는 살펴봤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얘가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서. 그래서 뒤에 놈이 결론인 조건이 전제인 조건에 그 참이 되는 집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 얘는 참인, 명제였다는 거지. 그리고 요때 용어를 얘가 참이라면, 이런 식으로 참이라면 결론인 조건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기로 필요 조건이라고 칭했었고, 이거는 말장난이랬지. 그 다음에 얘가 참이라면 전제인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우리가 칭했었다. 자, 그리고 얘가 참이라고 해서 항상 거꾸로 뒤집는 게 역이었지. 역 자체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이런 논리적인 구조는 없었다. 논리적인 귀결은 없었다고. 너 참이야? 그럼 역은 거짓. 이거 아니야. 케바케인 거야.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항상 성립하는 게, 야, 너가 참이라면 대우도 참이야. 너가 참이라면 대우도 참이고, 너가 거짓이라면 대우도 거짓이야. 논리 구조를 필수적으로 같이 가져가는 게 대우였다. 그래서 대우라고 하면 그냥 자리만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거에 부정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다는 거지.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을 시키는.
다시 말해서 너가 참이라면 나도 참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너가 거짓이라면 나도 거짓이다. 요거를 지난 시간에는 논리적으로만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줬었지. 4의 배수가 아닐 때, 2의 배수가 아닐 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진리집합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보자. 자, 얘가 참이라는 말은 P가 Q에 포함된다. 요런 거지. 벤 다이어그램은 그렇게 되면 Q 안에 P가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지. 얘가 참이라면. 그럼 대우는 이렇게 한번 가보자. 대우라는 것은 이거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고 얘는 Q의 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이란 거지. 그럼 얘가 얘를 포함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지. 진짜로. 그러면 P의 여집합은 요 바깥 부분.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요 바깥 부분이지. 아, 노란색이 흰색을 포함하고 있네. 노란색이 흰색을 포함하고 있네. 이거 맞네. 맞는 말이네. 너가 맞다면 나도 맞아. 이런 식으로 증명도 가능하다.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그렇지만 좀 너그럽게 그림을 봐주시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 했던 거 5분 만에 후려치기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류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어떤 이 논리 구조에 대해서 참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로서 판단을 하는 방법. 이 방법인 거야, 방법.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그다음 두 번째가 대우법이었다고. 대우법은 그거였다고. 내가 얘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까다로울 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요거의 진리 집합을 구하는 게 힘들더라. 근데 뒤집어 봤더니 얘의 진리 집합과 얘의 진리 집합은 구하기가 쉽더라. 그럴 때는 이제 얘의 참 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대우를 해서 요 놈의 참 거짓을 판단함으로써 얘의 참 거짓을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논리 구조, 주인공, 요 놈의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서 참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이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귀류법이라 해가지고, 얘는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따로 노는 친구야, 따로 노는 친구. 우리는 이 논리 구조의 참 거짓을 판단하고 싶긴 한데, 요 논리 구조긴 해. 근데 약간 결을 달리하는 친구지. 귀류법은 결론 자체를 부정을 해서 정확한 논리 구조를 이걸로써 설명하려면 심화학습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결론을 부정을 했더니 전제 자체가 모순이 생기더라. 그랬을 때 그러면 결론이 맞다는 말이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지. 증명하는 방법, 증명법. 얘도 뭐 증명법이긴 하지만 대우법이라고 해서 증명법이라고 하지만 대우 자체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따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건 이거였다는 거지. 얘가 무리수인 것을 증명을 하시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는 얘가 결론 루트 2가 무리수란 걸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일단 그 결론을 뒤집는 거야. 그래서 일단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유리수라고 결론을 부정해보는 거야. 그래서 루트 2 자체를 m과 n이라는 서로소인 자연수로서 우리가 정수로서 한번 내가 정의를 해봤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그거였지. 제곱을 해서 전개를 해줬더니 결국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루트 2가 m분의 n이었고, 얘를 넘겨주고 제곱해주게 되면 2m의 제곱이고 얘가 n의 제곱이 되면서, 그때 결론만 이야기하면 야, 너가 2의 배수가 돼야 되고 너도 2의 배수가 돼야 돼. 이게 결론이었지. 그래서 서로소가 안 돼. 이게 전제였는데, 서로소라는 게 전제였는데 전제가 모순이 발생했다는 거지. 유리수라고 결론을 뒤집었더니 전제에 모순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요거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는 엄밀히 말하면 요 구조를 쓰고 있긴 하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뭐 좀 볼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심화반에서 좀 보는 게 좋고, 하여간 우리가 주인공은 누구였다? 얘였다.
저가 주인공입니다. P이면 Q이다가 결국은 주인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참 거짓 판단하는 게 우리 명제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말은 명제였지만 주인공은 누구였다? 이 조건. 전제 조건과 결론 조건끼리의 어떤 논리 구조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제일 중요한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 그 다음에 대우법, 그 다음에 기류법, 이게 머릿속에 딱 뼈대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을 통해서 많이 풀면 되는 거야. 아니, 그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애들 다 왔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시간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숙제를 조금 순서를 잘못 내줬어. 이걸 먼저 내줬어야 되는데, 프린트. 그리고 RPM 그 기본 가지기 요것도 내줬어야 되는데, 숙제를 거꾸로 그거를 스킵하고 저게 뭐냐, 바이블 자체 예제 문제를 바로 숙제로 내줘서 아마 많이 어려웠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 함수 제외하고 집합 명제, 경우의 수, 순열조합 요 단원들 중에서 고등수학 상과 그나마 조금 연계가 있는 부분이 요 명제인 파트라서 고등수학 상이 좀 잘 안 돼 있었던 친구들은 더더군다나 숙제가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너무 좌절하거나 힘들어, 뭐 별표가 많다, 이번 숙제 지난 시간 거 너무 몰랐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만 잘 견디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경우의 수로 갔다가 갈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명제 파트만 잘 버티시면 됩니다.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이 논리 구조만 딱 뼈대가 잡혀 있으면 나머지는 결국은 다 뭐 산수가 될 거거든. 그리고 오늘 진도 나갈 절대부등식이 제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뭐 그 나중에 끝나고 클리닉 시간 때 조교님한테 질문할 때 지금 내가 RPM 문제 풀어줄 거거든. 명제 지금 늦게 온 친구들은 RPM 피면 되고, 그래서 명제 이 RPM 문제들 쭉 한번 풀어줄 건데, 이거 풀고 나서 숙제 질문들을 너네들 몰라서 별표 쳐온 것들을 다시 풀면은 풀릴 문제들이 많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교님한테 되도록 묻지 말고, 일단은 저기 뭐냐, 체크리스트에 모든 질문 문제들은 다 적되, 조교님이 와서 이제 질문을 받아줄 때, 이 문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질문 문제 말고 다른 문제 우선으로 일단 질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라고. 그러니까 좀 오늘 수업 시간에 문제를 많이 풀어줄 건데, 풀고 나면은 숙제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될 거다. 그래서 지금 226번을 먼저 보시면 명제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다고. 지금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놈짜리를 물어보고 있다. 머릿속에서 주소 설정을 잘해라고. 우리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요 논리 구조, 요 조건과 요 조건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게 목적이지만, 거기에 앞서서 얘는 한 놈짜리 물어보고 있네. 그렇구나. 그럼 얘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거짓인 명제도 명제다. 자꾸 너네가 가끔씩 거짓인 명제를 갖다가 조건이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랜만에 막 그 고등수학 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그냥 거짓인 명제,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뚜렷한 것이 명제라는 거지. 그래서 이는 소수이다. 나는 참 거짓 판단도 안 할 거야.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만 일단 판단할 거야. 이거 판단할 수 있네. 이 명제네. 끝났네. 모두 고르시오구나. 그 다음에 맞지, 모두 고르시오지. 11은 10에 가까운 숫자. 너무 주관적인데? 맞지? 가깝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기준이 없잖아. 뚜렷하지가 않지. 얘는 조건도 아니지. 얘는 뭐 명제가 아니니까 조건입니다. 아니지. 조건도 아니고 명제도 아니지. 장미꽃은 아름답다. 잘 모르겠어, 나는. 아름다운지. 장미꽃. 예, 공대생이라서 나는 그냥 꽃을 보면은 신기하다 이런 생각, 그런 거 있잖아. 장미꽃 요새 막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잖아. 잘 안 보여? 유형 1번 226번. 장미꽃은 아름답다. 그냥 모르겠어. 그냥 이거 이야기 되나? 그 결혼 기념일 때마다, 그 다음에 와이프 이제 생일 때마다 이제 내가 이제 매년 꽃은 선물을 하는데, 와이프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되게 실용주의라서 꽃 그 한 3만 원, 5만 원 하는 거 그거 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낫지 않나, 맨날 그런 생각하는데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하여간 요것도 되게 주관적이라는 거야. 나같이 이제 좀 공대생들은 잘 몰라 이런 거, 이쁜지. 그래서 요것도 조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기준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16은 4의 배수다. 요거는 16은 3의 배수이다. 요거 뭐 명제 맞다는 거야. 다만 거짓인 명제인 거지. 거짓인 명제. 그래서 답은 1번, 4번이겠네. 그 다음에 얘는 이런 걸 이제 조건이라고 한다고. 2번, 4번은 조건도 아니었고 기준도 없었으니까. 근데 얘는 x가 3이 넘어가게 되면 0이 되지. 0보다 크다. 이게 명제인가요? 조건인가요? 라고 한다면 얘는 조건이라고. 왜냐하면 x의 값에 따라서 얘는 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얘는 거짓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참과 거짓이 x 값에 따라서 갈리니까 얘는 조건인 거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참이 되도록 하는 요 집합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했었다는 거지.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원소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했었고, 얘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뭐 무한집합이 되겠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적으면은 중학생적인 발상이랬지. 모든 수를 정수, 자연수로 체계로 생각을 하는. 그래서 진리집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방금 그 표현법은 잘못됐고, 너무나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선상 위에서 그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지. 1차 부등식은 뭐 중학교 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유형 2번을 보게 되면 맞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불을 안 꺼서 잘 안 보이나? 뒤에 앉으면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가 그 동영상 유튜브 거를 봤더니 끄니까 글씨가 또 잘 안 보여서 일단은 글씨 크기를 좀 키우고 불을 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고 또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은 일단 한번 구해봅시다. 전체 집합은 마이너스 3과 3 사이의 정수다. 그러면 항상 원소로서 이런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야. PQ라는 조건이 있는데 P라는 조건은 뭐 이렇게 돼 있대. P라는 조건은 X가 2보다 작다. 요것도 중학교 때 심화학습할 때 아마 1차 부등식 할 때 배웠을 건데, 얘를 절대값을 빼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보다 작다는 거지. 그러면 0이 있으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보다 작다? 그럼 이런 말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놈들이 전부 다 거리가, 요까지의 거리는 2보다 작다, 요까지의 거리는 2보다 작다. 전부 다 2보다 작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구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 내가 지금 수직선을 그렸듯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얘를 뭐 벤 다이어그램 내지는 뭐식이냐, 원소 나열법으로는 불가능하다 했지.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는 게 가장 좋은 원소 나열법 대체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진리집합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너네가 이거를 이제 안 배워서 내가 지금 중학교 거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니까 중학교 강의를 한 10년 전에 해보고 안 했거든.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때는 고차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중학교 때 했어. 요새도 하니? 이거 배웠니? 그 중학교 때? 요거 인수분해 하는 거? 안 배웠어? 그럼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수학 상이 조금씩 섞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얘를 또 이제 구해볼게. 얘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고등수학 상에서 우리가 앞부분 인수분해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아마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야. 요거 인수분해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중학교 때 그거는 배웠다는 거야. 공통인수로 묶어낸다. 공통인수로 묶어내기. 그래서 내가 x로 묶어주게 되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얘가 2차 방정식이 또 되면서 얘를 또 이제 합차 공식으로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요건 이제 중학교 때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다시 말해서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또 진리집합을 구해보게 되면 그 진리집합은 지금 x가 0과 마이너스 3과 3이 된다는 것이. 맞지? 뭐 잘못됐어? 요거 RPM RPM 유형 2번 229번. 몰라? 그럼 내가 잘못된 건가? 잠깐만. 내 책이 잘못된 건가? 200 이런 내 책이랑 다르네. 잠깐만. 229번. 좋은 지적이었어.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 올해 판에 많이 바뀌었네. 그럼 이것만 요걸로 같이 보고 일단 진도 나갔다가 너네 책 기준으로 내가 다시 풀어줄게. 내가 전판을 가지고 있구나. 원래 책이 잘 안 바뀌는데 올해 판에 바뀌었네. 잠깐만 봅시다. 그러면 요것만 보고. 그래서 지금 뭐 x는 그 q, 지금 내가 뭘 구한 거냐면 q 자체의 진리집합, q 자체의 진리집합을 구했다는 거지. 그랬을 때 not p 또는 q의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not p 또는 q의 부정. 그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부정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을 해주는 순간 not은 그냥 이렇게 바뀌고 또는은 and로 바뀐다는 거지. 그 다음에 q 자체도 not q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근데 이 조건을 참이 되게끔 만드는 그 진리집합을 구해보게 되면 그 진리집합은 요거에 p를 참이 되게끔 만드는 그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and는 진리집합 입장에서 교집합이 되는 거지. 5월이 합집합이고 and가 교집합이다.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q 입장에서도 q의 not이기 때문에 그거에 여집합이 된다.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요게 내가 지금 뭐 책에 없는 문제라서 그냥 아예 제껴버리고 그냥 다시 이제 뭐 그냥 진도 나갔다가 쉬는 시간 가졌다가 그냥 너네 책으로 풀어주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 일단 요거 때문에 요 개념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명제에 있어서 조건을 우리가 집합으로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표현법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진리 집합들, 참이 되게끔 하는 원소들의 모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요 not은 여집합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고, 요 and는 all로 표현이 되는 거고, 만약에 미안합니다. and는 교집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5월은 합집합으로 표현된다. 이런 개념들을 잘 익혀 두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봐봅시다. P와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집합의 어떤 기호적으로 접근했을 때 차집합으로 대체가 됐었지. 이렇게. 그러면 P의 원소에서 Q의 원소를 빼면 되는 거지. P의 원소에서 Q의 원소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0 떼고 마이너스 3은 어차피 원소가 아니었고 3도 원소가 아니었으니까 0만 이렇게 떼면 되는 거였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이렇게 0만 떼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x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 와요. 그 다음에 x가 0, 이거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 0과 2 사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하여간 0만 이렇게 빠지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책이 당황스럽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대표 문제 유형 3번에 너네 책 기준으로 같은 문제니?
이게 좀 잘 안 보이나? 다른 문제야 지금? 지수야,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그냥 진도 나갔다 보자 그러면. 유형 5번이랑 같아? 그럼 일단 봅시다. 진도를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블 책 다시 들어가서 뭘 보시냐면 절대부등식 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진도 이제 집합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에 대한 그 진도가 나가고, 절대부등식 부분은 바이블만으로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RPM을 좀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내가 한글 파일을 그냥 내가 워드를 쳐서 그냥 좀 보기 편하게 지난 시간까지 그냥 PDF로 했는데 깔끔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절대부등식이란 걸 하게 되는데, 항등식 개념은 배웠었지. 중학교 때 항등식 맞지? 항등식이란 거 알지? 이건 대답을 해줘야 돼. 고등수학 상에서 처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항등식은 중학교 때 하잖아, 맞지? 항등식은 하지. 그래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일단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우리가 뭐 이런 게 있어. 식이라는 게 있는데, 관계식이라는 게 있어. 식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등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등식은 뭐 이런 식으로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들어가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등식 입장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등식 입장에서도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뭐 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됐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너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을 넘겨서 이렇게 풀면 된다고.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었다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아까 한 것처럼 합차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였다는 거지. 그래서 방정식의 핵심은 뭐냐면, 일반화 시켜볼게. 우리가 고등수학 상을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친구들이 뭐 없어도 됩니다. 이해하기에는 중학교 때 다 하는 겁니다. 요게 1차식이든 n차라고 내가 일반화 시켰어. n차. 그러면 1차면은 1차 방정식의 해는 한 개야. 요거의 해는 이거였다고. 요거 한 개였어. 2차 방정식의 해는 두 개야. 3차 방정식의 해는 세 개야. 4차 방정식의 해는 네 개야.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야. 그래서 n차 방정식의 해는 n개야. 얘가 절대 불변의 진리고, 하여간 방정식 입장에서는 해가 특정되어 있다. 해가 특정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정되어 있다. 해가 한정되어 있다. n개로서. 요게 방정식에서의 핵심이고, 항등식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 항등식은 다음을 푸시오 이렇게 안 나와. 이걸 풀면은 태어나 봐봐. 그냥 다들 애들 이렇게 풀거든. 방정식이라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근데 그냥 푸시오 나오면 방정식인데 어떤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말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내지는 임의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임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다시 말해서 얘는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다. 그러면 방정식일 때는 이거였지만 항등식일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a가 0이고 b가 0이다. 이렇게. 갑자기 중학교 거 이제 복습을 하는데, 요것도 외우면 안 돼. 고등수학 상 잘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얘는 0으로 픽스가 되어 있어. 근데 얘가 변덕쟁이란 거야. 엄청난 변덕쟁이야. 얘가
1일 때도 0이 돼야 되고 2일 때도 0이 돼야 되고 100일 때도 0이 돼야 되고 1억일 때도 0이 돼야 돼. 그러려면 이 변덕쟁이를 얘가 죽여야 된다는 거지. 야, 너 죽어. 해가지고 얘가 마치 그 가미카제라고 해야 되나? 좀 좋지 못한 비유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얘가 총대 메고 얘를 그냥 같이 죽는 거지. 얘가 0이 됨으로써 얘를 죽여버리는 거지. 그리고 얘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야, 이제. 공범이지, 공범. 자, 이런 식으로, 항등식에서의 핵심은 변덕쟁이를 죽이는 거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또 고등수학 하다가 고등수학 상이 넘어가 버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뭐 x와 y의 모든 xy에 대해서 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요거는 이제 x와 y 둘 다에 대한 항등식이었지. 그럼 변덕쟁이가 열람하는 거지. 지금 다 변덕쟁이야. 그래서 이 변덕쟁이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지. 너가 죽이고 너가 죽이고 너가 죽이고 너가 죽이고 그다음 너가 마무리하고 다 00000 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항등식에서의 핵심은 변덕쟁이 죽이기였고, 자,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지? 요걸 만족하는 x는 방정식은 특정되어 있는데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다 만족한다는 거야. 특정되는 게 아니라. 요 차이라는 거지.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조건 부등식이라고 해요. 조건 부등식. 그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를 생략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던 이걸 푸시오. 그럼 얘 그냥 이렇게 풀면 되잖아. 방금 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직선상 위에서 표현을 해줘도 되고. 근데 이제는 뭐 하는 거냐면 마치 방정식에 대응되는 조건 부등식도 얘가 지금 특정이 되는 개념이었다고. x가 특정, 한정되는 개념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게 될 절대 부등식이란 것은, 너네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아니다, 뭐 또 쓸데없는 소리 할 뻔했다. 그래서 절대 부등식이란 것은 우리가 방정식 입장에서 항등식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등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등식이잖아. 이런 거를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절대 부등식의 종류, 너네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산술기하 코시-슈바르츠만 머릿속에 있어서 절대 부등식은 산술기하와 코시-슈바르츠만 있다. 뭐 이렇게 잘못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도 봤듯이 지금 내 마음대로 지금 한 개 만들어 본 거야. 절대 부등식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술기하라는 것과 코시-슈바르츠, 그냥 코시라고 할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요 두 개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뿐, 근데 실질적으로 정의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종류는 무한대로 많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제 1번부터 보기에는 좀 그런데, 내가 지금 너네 그 바이블 책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시간이 아직 남아있네. 바이블 그 개념 톡톡 봐봐. 개념 톡톡 3번 개념 99페이지에 3번. 요것도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99페이지에 3번. 그래서 절대 부등식인 것을 고르시오 해서 3번이 99페이지 맞아? 개념 톡톡? 이건 맞아? x제곱이, 내가 장비 점검을 좀 못했던 점.
이렇게 돼 있고, 니은이 x제곱 더하기 1이 2x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이 4x 제곱이 4x 마이너스 2다. 얘를 구하라고 한 거지. 이랬을 때 절대 부등식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 요게 핵심이라고.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등식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봤더니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3, x 플러스 2가 돼서, 맞나? 아, 미쳤다. 1. 2차 부등식은 안 배웠을 건데, 그 고등수학 상을 안 배운 친구들은 요거는 하나 익혀도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어차피 뭐 심화적인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고등수학 하에서 우리가 개념 수업이기 때문에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 요 정도만 익혀둬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지금 이렇게 봐봐. 플러스면 뿔뿔이잖아. 내지는 마마잖아. 이렇게 접근해볼까? 이렇게 해서 풀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결론만 받아들여. 플러스일 때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개념 설명을 하려면 고등수학 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가보자.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x가 큰 것보다 크고 x가 작은 것보다 작다. 그래서 이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등호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쩔 수가 없어. 고등수학 상에서 다 피해가더라도 2차 부등식 정도는 지금 피해갈 수가 없거든.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 지금 고등수학 상이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복습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x 입장에서 요거 경계값이 지금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거지. 얘가 0대에 하는 게 3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작은 것보다 작고, 다시 말해서 이것대로 하게 되면 작은 것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큰 것보다는 크다. 얘가 답이 된다는 거지. 경계값을 찾은 다음에 그 경계값으로서 우리가 그 해를 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얘가 부등호 방향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닫혀 있는 꼴로 되어 있었다면, 얘는 뿔마 맞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풀면 되거든. 근데 그거 과정은 생략을 하고 결론으로서 이제 도출을 해주게 되면, 얘는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에 있다.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열리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고, 닫히면은 작은 것과 큰 것 사이다. 그래서 이 등호도 조심해줘야 되고,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x의 경계값이 마이너스 1과 3이었지. 그래서 작은 것과 큰 것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는 열려 있으니까 위에 게 맞는 거고, 결론을 일단 받아들입시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2차 함수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고등수학 상이기 때문에 고등수학 상할 때 하기로 하고, 요 정도는 우리가 고등수학 상 개념이지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풀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얘가 되지. 그러고서 봤더니 얘 완전 제곱이네. 이거 맞는 말이네. 제곱을 하게 되면 최소 0이잖아. 최소 0. 그래서 x가 모든 x에 대해서 다 만족하네.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네. 오케이. 그래서 얘 절대 부등식 맞네. 얘는 기억은 아니었다고. 왜?
요 범주 한도 내에서만 만족하는 식이었잖아. 모든 x가 아니라 얘가 해가 이렇게 제한적이었다고. 특정됐다고. 특정. 얘는 그냥 조건 부등식이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도 한번 봐볼까? 얘 니은이었고 디귿을 보게 되면 4x 제곱 넘겨주게 되면 4x 더하기 2가 되고 얘가 맞는지 봅시다. 너는 완전 제곱은 아니네. 완전 제곱은 아닌데 봐봐. 얘 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때 꼭지점 찾듯이 2차 함수의 꼭지점 찾듯이 우리가 사로 묶어주고 얘로서 완전 제곱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은 우리가 얘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x-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방금 잘못 적었는데 사로 묶으면서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면서 완전 제곱 만들 때 얘를 반땅 해주잖아. 반땅. 그래서 이거 제곱해주게 되면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ab 하면서 x가 만들어지고 4분의 1이 만들어지지. 요거 이렇게 만들어준 거지. 이거 중학교 때 하는 거잖아. 중학교 때 하지. 이건 진짜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요 4분의 1 나와서 1이 되고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1만 더 있으면 되지. 얘가 맞는가 한번 볼까?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내가 제곱 더하기 1로 했다고. 야, 너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완전 제곱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1만큼 더 보탰네? 그럼 얘는 얄짤없이 0보다 크겠네. 혜민아. 맞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된다는 거지. 얘도 절대부등식 맞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요거하고 쉬었다 봅시다. 이렇게 되면 요거 등호 뺐어. 그럼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x가 1이 되면 안 되잖아. x가 1일 때는 0 되니까 1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니까 얘는 절대부등식이 아니다는 거지. 요렇게 모든 x라는 범주에서 예외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이 등호가 중요한 거야. 얘는 등호가 필요하고 얘는 등호가 없어도 돼. 왜? 제곱에서 1만큼 더 더하니까 0이 될 리가 없지. 이게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리고 개념 톡톡 1번, 2번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거는 내가 중학교 졸업한 지 한 10년 됐는데 10년 전이라도 기억이 납니다. 이거 중학교 됐던 거. 대소관계 따질 때 우리가 어떤 두 수의 대소관계를 따질 때 빼서 양수면은 A가 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제곱을 해서 막 루트야. 제곱을 해서 뺐더니 양수다. 요것도 A가 크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양수라는 가정하에 두 수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나눠서 1보다 크면 A가 크다. 요 방법 3개. 요거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 내가 옛날이라도. 요거에 대한 이야기야. 복습이라서 중학교 거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굳이 중요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만 살짝 하고 내가 쉬었다가 볼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1번, 2번 해야 되나? 일단 1번, 2번 하고 쉬었다가 산술기가 들어가자. 예제 1번 지금 30초만 줄게. 너무 내가 푸니까 너네가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30초 오반가? 1분. 예제 1번. 되도록 밑에 거 보지 말고 밑에 거 보는 순간 수학은 실력이 안 늘어. 두 문제만 딱 풀고 쉬었다가 산술기야 들어갑시다. 그렇게 딱 밑에 이걸로 숙제 노트로 딱 가려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RPM을
자, 봅시다. 요거는 중학교 거입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있으니까 한번 시켜본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요 발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얘를 떠올리는 거. 대소관계를 따질 때 이렇게 두 개를 빼줘서 내가 해줄 생각을 한다는 발상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계산입니다. 그래서 얘를 넘겨서 빼줘보자고. 그래서 AB 더하기 CD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고 우리가 얘가 양인지 얘가 진짜 그 양수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할 때 있어서 우리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그렇게 접근해 줘도 되고 하여간 공통부분을 한번 묶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얘와 얘를 한번 묶어주고 그럼 A로 묶어주게 되면 B-D가 되지.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또 묶어주게 되면 C로 묶어주게 되면 플러스 C로 묶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C로 묶어야 되나? 마이너스 C로 묶어주게 되면 B 빼기 D가 되네. 그래서 얘가 또 공통부분으로 묶이네. 얘 자체가 또 공통부분으로 묶이니까 A-C가 된다는 거지. 그래놓고 조건을 보자는 거야. A는 C보다 크고요. B는 D보다 큽니다. 그래서 A는 C보다 크고요. 그럼 너 양수네. 그 다음에 B는 D보다 큽니다. 너도 양수네.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너 양수겠네. 너 맞네. 이게 증명이 됐다는 거지. 요것도 절대 부등식이라고. 왜? 모든 A, B, C, D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요 조건, 요 전제 조건 하에 이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A, B, C, D 모든 A, B, C, D에 대해서 이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런 걸 갖다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거고 너네가 이거를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에서 한번 양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 생각을 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무엇이냐면 너네가 중학교 때 인수분해를 좀 열심히 했으면 얘가 보인다는 거야. 요 정도는 보여야 된다는 거야. A로 묶어주면 BD가 나오고 그 다음에 C로 묶어주면 BD가 나오고 공통인수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빼서 공통인수 묶어주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겠네 라는 게 이 문제의 연결고리로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왜 그렇게 푸는지가 중요한 거야, 수학은.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보고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이것도 필이, 이 발상 자체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옆에 그 밑에 있는 풀이를 덮고 30초 정도 컨셉만 고민해 보세요. 컨셉만. 컨셉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방향성만 잡으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봅시다. 요거 봐봐. 일단 이거를 풀이를 유형으로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아까처럼 한번 내가 한번 빼보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더니 뭐지 이거? 지금 너네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절대값 때문에 얘를 판단을 못하겠다. 이런 논리적인 어떤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내가 정확하게 뭐가 문제점이고 지금 내가 뭘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걸 갖다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내가 머릿속에서 언어로서 말로써 굴러가야 되거든. 그냥 느낌으로 수학을 느낌으로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었더라? 이렇게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지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수학이고 그게 그 논리적인 구조, 논리적인 사고라는 거거든. 지금 절대값 때문에 안 풀린다라는 게 느껴져야 된다고. 그러면 돌파구는 뭐다? 절대값을 없애볼까야. 절대값을 없애볼까? 그러면은 내가 저거를 판단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 중에 너네 잘 봐봐봐. 절대값의 역할을 보라고. 절대값의 역할은
양과 음을 다 양수로 만드는 거지. A가 음수더라도 양수로, 양수면 양수로. 맞지? 근데 절대값과 같은 기능을 하는 어떤 수학적인 기호가 있어. 수학적 방법. 그게 뭐니? 그렇지. 제곱을 하게 되면 제곱도 양수와 음수를 전부 다 양수로 만들어. 기능이 겹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에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 절대값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제곱을 하게 되면 절대값이 없어지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푸는 데 있어서 절대값이 문제였는데 절대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곱을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푸는 논리적인 구조 끝. 나머지는 산수라는 거야. 너네가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찾는 논리적인 구조, 그 연결고리를 지금까지 설명한 거야.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중요한 거고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고등수학 고등수학 하, 수원, 수투 전체에 있어서 이런 컨셉, 이러한 어떤 그 유형의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문제를 외울 수 없지. 그래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절대값이 문제였다. 없애주자. 어떻게? 제곱함으로써 절대값과 같은 기능을 하는 제곱이란 것을 도입을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요놈의 제곱, 요놈의 제곱과 그 다음에 요놈의 제곱으로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앞에 거 제곱, A의 제곱이 되는 거지.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플러스 2AB가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이렇게 합쳐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과 같아지면서 얘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2AB가 되고 얘를 날려주고 얘를 날려줍니다. 그러면 남는 게 이겁니다. 2로 묶어주고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잘 보시면 됩니다. 얘 빼기 얘가 된다는 거지. 정확하게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2로 묶어주면서 얘와 얘를 묶어줬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모든 A, B에 대해서 양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자고. 자, 그러면 일단 크기는 같을 거라고. 두 개 A, B 똑같으니까. 근데 절대값 입장에서는 뭔 거야? 너 크기가 어떤 동그라미고 너도 크기가 동그라미야. 근데 너가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지만 너는 무조건 플러스야. 그러면 너가 플러스라고 했을 때 너 플러스야? 그럼 그 두 개를 뺄게. 빼면 0이 된다는 거지. 근데 너가 음수야?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돼서 얘는 플러스 2 동그라미가 돼서 양수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AB가 우리가 A라고 어떤 크기를 가지고 얘가 플러스 A가 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양수일 때 한번 보자고. 얘가 양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돼서 0이 될 것이고 얘가 음수라면은 얘는 너 음수야? 그러면은 일단 양수로서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너 음수야? 마이너스 A야? 그럼 이렇게 되면서 2A가 돼서 얘가 양수가 돼버린다는 거지. 내가 지금 A를 양수로서 뒀잖아. 양수로서. 그래서 0이거나 아니면은 양수이거나. 맞는 말이네. 그래서 요 기호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지. 절대값 빼기, 그러니까 같은 놈을 절대값 붙인 것과 그냥을 뺐을 때는 항상 양수가 된다.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절대부등식. 되겠지? 좀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산술기야 들어가겠습니다.